지난 시간에 이온 결합 배웠어요. 물질입니다. 물질이니까 뭐가 있을 거야? 이온식이 있을 것이고 그 물질의 특성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거, 이온 결합은 반드시 무슨 금속, 양이온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뭐다? 100% 화합물이다. 기억하십시오. 또 하나, 이온 결합 물질은 이온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온식은 양전하를 띠고 음전하를 띠는 이온도 있지만, 물질은 총 전하의 합이 얼마야 된다? 0이어야 된다. 양전하와 음전하 총합이 얼마야 된다? 0이어야 되는 간단한 정수비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실험식이라고 하죠. 이온식과 실험식이 같다는 거 명심하세요. 금속은 항상 앞에 써줍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대부분 양전하는 이게 전부입니다. 음전하는 이게 전부입니다. 너희들이 출제자라면 얘만이 묻겠죠. 그래서 실제로 철은 플러스 몇 가? 산소가 마이너스 몇 가예요? 마이너스. 그럼 철은? 플러스 5. 예, 플러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온결합이에요. 그리고 이온결합의 형성과 에너지 변화라는 그래프가 있어요. 이 그래프 꼭 보세요. 시험에 나오니까. 그리고 이온결합 물질의 그래프 꼭 보시고요, 여러분. 이거 그래프 꼭 보세요, 이거. 이 그래프 꼭 확인하세요. 영상으로. 알았지? 물질의 특성도 꼭 알아두세요. 특히 알아야 될 거. 전기 전도성이에요. 이온결합 물질은 대표적으로 소금물을 예로 드는데 고체일 때는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하고 액체일 때 통합니다. 이온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소금은 힘을 주면 어떻게 되죠? 부서지겠죠? 그런 특징들을 알아두십시오. 자, 오늘은 공유결합과 금속결합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이따 끝날 때 이제 시험 문제를 나눠볼 텐데 잘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공유결합과 금속결합에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보여드릴 게 공유결합인데, 들어가기 전 화학결합을 구분할 때 공유결합을 구분하는 게 제일 쉬워요. 일단 공유결합은요, 원소와 화합물이 모두 존재할 수 있다는 거. 아까 이온결합은 뭐로밖에 존재 못했죠? 화합물로밖에 존재 못해요. 양음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얘는 원소와 화합물로 모두 존재한다. 또 하나, 금속 원소를 포함하지 않는다. 금속 원소를 포함하지 않는다가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일단 공유결합에는 금속 원소가 없어야 돼요. 됐죠? 그러면 이러한 공유결합은 결국 금속 원소가 없으니까 누구와의 결합이다? 비금속 원소만의 결합이에요. 그러면 결합을 왜 하냐? 이온결합도 여러분
안정한 전자배치를 따르기 위한 순간적 전화 때문에 형성되는 거예요. 금속은 전자를 잃고 비금속은 전자를 얻고. 근데 비금속 원소끼리는 어떻게 하면 서로 공유를 한다는 거죠. 전자를. 외곽의 전자가 4개 이상, 수소를 제외하고. 공유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 그들을 엮어줄 수소라는 비장의 무기가 있는 거죠. 전자 하나짜리.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보여야 되느냐? 바로 원자 모형을 또 봐야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원자 모형을 두 가지로 여러분들은 계속 보게 되거든. 첫 번째가 누구냐? 보호 전자 껍질 모형이에요. 보호 전자 껍질은요, 여러분, 이렇게 껍질을 다 보여줘요. 그럼 보호 전자 껍질은 무슨 정보를 주느냐? 일단 주기를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족을 알 수 있는 거죠. 최각의 전자가 몇 개 있느냐를 알 수 있어요. 주기와 족을 모두 알려주는 거죠. 이게 몇 번 원소예요? 수소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부터 봐야 될 루이스 전자 점식은 껍질이 없어요. 뭐만 표현하느냐? 최각의 전자만 표시합니다. 원자과 전자수만 표현한다고 보시면 돼요. 원자과 전자수만 표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거 있죠? 뭐인 것만 아는 거예요. 그냥 일족인 것만 아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주기를 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못 풀어요, 문제는. 그러면 이쪽 문제는 글을 안 읽으면 틀린다는 거예요. 무조건. 여러분들은 국어를 할 줄 알잖아요. 글을 읽을 줄 알잖아요. 엄청 여러분들은 똑똑한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틀려요. 안 읽어서. 여러분, 얘가 1주기면 누구예요? 바로 수소입니다. 1주기. 2주기면 누굴까요? 알아요? 잘했어요, 이거. 1주기라고 주면 쟤는 비금속인데 2주기라고 주면 쟤는 금속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무슨 결합 배워요? 공유결합 배운다. 그러면 공유결합에서 얘는 누구라고 할 수 있어? 수소인 거예요. 왜? 금속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해 갔죠? 자, 그렇다면 이제 공유결합에 어떻게 원리가 이루어지나 보세요. 우리는 수소를 이렇게 표현해요. 루이스 전자 점식으로. 또 다른 수소로 표현해 봅시다. 이 둘이 만나는 거죠. 만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흰색 수소도 노란색 수소도 서로 무엇 하는 거죠? 안정한 전자 배치인 거죠. 서로 안정한 전자 배치입니다. 그럼 이 가운데 있는 전자쌍을 뭐라고 본다? 이것을 공유 전자쌍이라고 불러요. 쌍. 전자 몇 개? 2개. 공유 결합에 내 거 하나와 남의 거 하나가 결합한 거죠. 이게 공유 결합 원리죠. 이거를 뭐라고 한다? 전자 점식이라고 해요. 얘를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뭐죠? 구조식이에요. 그럼 선 하나가 뭐다? 전자 한 쌍이라는 뜻이에요. 얘를 이렇게 표현하면 뭐라고 부릅니까? 이걸 분자식이라고 해요. 분자식. 여러분들 시험은 분자식을 전자점식으로 어떻게 인지할 수 있느냐,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공유결합인데 공유결합. 아시겠어요? 그럼 이런 공유결합들은 무엇이 있냐면 결합을 할 수 있는 차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오느냐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학교에서 이제 가르쳐주지 않는 게 몇 개 있습니다만 잘 보십시다, 여러분. 저는 탄소를 먼저 예를 들 거예요. 여러분, 얘가 6번 탄소입니다. 맞죠? 얘가 바닥 상태라 한다면 원자 상태예요, 원자 상태. 이때의 전자 구름의 형태로 결합하지 않아요.
얘들이 탄소가 다른 탄소를 만나거나 다른 원소를 만나려면 전자 구름끼리 충돌이 있잖아요. 그럼 전자배치가 재배열이 돼요. 그래서 보세요. 얘는 1S에 둘이고 2S에 둘이고 2P에 둘이었는데 봅시다. 이렇게 오비탈을 표현할 때 우리는 이렇게 하거든요. 보세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그럼 홀전자가 몇 개입니까? 2개거든요. 그럼 수소랑 공유결합을 한다면 몇 번밖에 못 해요? 2번밖에 못 해요. 그럼 최각의 껍질, 이 껍질에 전자가 몇 개예요? 6개밖에 없어요. 옥텟 비축을 만들면 못하는 거죠. 아시겠어요? 얘들이 결합을 할 시에 공유 결합 형성 시에는 어떻게 바뀌느냐 이거죠. 공유 결합 형성 시 얘는 가만히 있고요. 얘는 가만히 있고 가장 바깥쪽의 전자들이 혼성 오비탈을 만들어요. 가장 안정한 형태로 다른 전자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건데 얘들이 이렇게 돼요. 자, S오비탈 하나와 P오비탈 3개로 얘들이 들뜬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전자가 이렇게 재편돼요. 알았습니까? 그럼 오비탈 하나는 S잖아요. 3개는 P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불러요. sp3 혼성이에요. 이 sp3 혼성 오비탈은요, 전자쌍이 편제된 그 위치에 따라 쓰는 거죠. 그래서 방향이 어느 방향이냐에 따라 sp3 혼성이 있고 sp2 혼성이 있고 sp가 있어요. 되게 간단한 겁니다. 부르는 이름은. 무슨 얘기냐면 원래 홀전자가 2개밖에 안 되는 애가 전자구름이 다가오면 얘는 원자가 4짜리가 돼요. 그게 이제 수소와 공유결합 가능한 수가 4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탄소는 결합탄소가 4차예요. 4차. 4번 결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7번 질소는 무엇이냐? 보세요. 1S에 2, 2S에 2, 2P에 3이라 여러분들이 얘를 보면 P오비탈에 전자 3개 들어가면 되네. 아닙니다. 얘들도 전자구름이 다가오잖아요. 혼성 오비탈을 만들어요. 그때 보세요. 1S, 2S, 2P에 전자 배치가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에 그냥 수소 원자, 전자가 들어오면 되잖아요. 아닙니다. 구름이 재편이 돼서 얘도 역시 이렇게 바뀌어요. 1S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바뀌어요. 그럼 여기에 기존에 전자가 5개 있잖아요. 원자과 전자수.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누가 들어오니까 수소가 와서 결합을 하는데 이러면 얘는 뭐냐? S 하나에 P가 3개다. 똑같아요. sp3 혼성. 아시겠습니까? 8번 산소 보세요. 1S에 2, 2S에 2, 그 다음에 2P에 전자가 몇 개 있어요? 이렇게 4개입니다. 그럼 얘는 다시 혼성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1S 그 다음에 이렇게 역시 sp3 혼성.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탄소는 14족이니까 얘가 혼성 오비탈을 거치면 수소와 공유 결합 가능한 수가 몇이 된다? 이렇게 된다. 질소는 15족입니다. 그럼 얘는 이렇게. 산소는 16족이죠. 얘는 이렇게. 플루오린은 17족이죠. 얘는 이렇게. 여기에 얘들이 루이스 전자 점식으로 친다면 이렇게 결합차수 4가 된다는 거고 3 2 1
1이 된다는 거면 아까 루이스 전자정식이 뭐라고 했어요? 주기와 상관없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탄소가 이렇다면 규소도 이래요. 바로 밑에 있는. 질소가 이렇다면 바로 밑에 인도 이렇습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쓰기 편하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눈에 띄는 건 이거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가르쳐준 게 부주식이잖아요. 부주식. 기억이 나요? 얘 몇 개 있어요. 부주식.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나죠? 예, 기억이 났으면 이 자리에 없겠죠? 이게 sp3 혼성. 전자가 존재하는 공간이 그게 두 쌍이든 한 쌍이든 간에 몇 군데예요, 지금? 네 군데죠? sp3 혼성. 그런데 얘도 있을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얘를 뭐라고 합니까? sp2 혼성이에요. sp2 혼성. 여러분, 얘는 그럼 뭐겠습니까? 그렇죠. sp 혼성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진짜의 결합이 얘거든요. 노란색. 이 노란색을 칭하는 말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게 지금. 알았냐? sp3. 방향이 네 군데잖아. sp2. 그 다음 얘는 뭐야? sp. 만약에 여기 삼중결합이 있다. 뭐야, 그럼 이것도? sp. 그러면 나머지 얘가 누구냐고. 이건 p오비탈과 p오비탈이 결합을 하는 거야. 잘 봐라. sp3인데 나머지 하나가 결합에 참여 안 해. p오비탈 하나가. 그럼 p오비탈은 니네 알지? x축, y축, z축에 나란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거. 그치?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탄소 삼중결합을 보게 되면 이렇게 공간상의 얘들이 120도를 간격으로 sp2 혼성이 되면 p오비탈 하나는 이렇게 돼 있다. 이거에 90도가 돼 있다. 그럼 저쪽 다른 쪽에 있는 p오비탈과 이렇게 결합을 하는데 이거를 파이 결합이라고 해요. 파이 결합. 이 노란색을 시그마 결합이라 하고, 그러니까 시그마 결합이 4개 있으면 sp3 혼성, 3개 있으면 sp2 혼성. 거기에 선 하나가 더 있다 그러면 파이 본딩이에요. 파이 본딩은 결합이 약한 애들. 얘는 파이가 몇 개 있어요? 양쪽으로 2개가 있는 거예요. 2개. 얘는 몇 개 있어요? 파이가? 하나, 그 다음에 마지막 방향으로 같은 방향이면 파란색 파이를 써주거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거예요. 만에 하나 C가 이렇게 결합을 했어요. 시그마 본딩으로. 그러면 그거에 90도가 이쪽에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 더 있다면 이게 또 있을 수 있다는 90도가. 그러면 결합은 최대 몇 중이 최대가? 3중이 최대인 이유예요. 시그마 본딩이 2개 나타나고 나머지 2개가 수직으로 파이를 형성한다. 파란색 파이가 제일 약하다 이렇게 봐도 괜찮아요. 선생님 빨간색이 파란색이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냥 셋 중에 하나는 제일 약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여러분 뭐를 알 수 있느냐? 실제로 노란색이 분자 구조를 결정해요. 파란색, 빨간색이 아니라. 그럼 얘는 네 쌍의 시그마 본딩이 공간상에 버텨야 되니까 이게 분자 각을 이루어요. 입체로. 그게 마지막 단어에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거예요. 지금은 여기 봐봐요. 얘는 그럼 선이 3개밖에 없으니까 평면이에요. 직선이고요. 그럼 이걸 뭐라 하느냐? 그냥 지금은 이것만 기억해요. 파이가 포함되면 평면 구조다. 파이가 포함되면 평면 구조다. 이 파이가 포함된 구조를 우리는 다중결합이라고 부르고 최대 3중이에요. 2중, 3중 이렇게 들어있으면 무조건 뭐라고? 평면이에요. 120도, 180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sp3 혼성, sp2 혼성, sp 혼성이 3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 나중에 일반합을 들여다보면 이제 결합이 5개, 6개 막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sp3d 뭐 이런 식으로 디오비탈을 포함시켜요. 거기다. 알겠습니까? 자, 일단 여러분들 혼성 오비탈이라는 것을 배웠으니까 얘들이 이렇게 결합이 있을 때 왜 홀전자수와 맞지 않게 이렇게 탄소 같은 건 결합을 하느냐? 얘가 혼성 오비탈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결합을 할 때는. 그럼 얘는 3개가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쓰면 여러분 이건 봐봐요. 3개는 공유전자쌍인데 하나가 비공유죠. 그러면 배치가 4군데 있다고 보는 거예요. sp3 혼성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봐봐요. 이거
이거 뭐라고 그래요? 세 군데잖아. sp2 혼성이라는 거예요. 비공유도 포함을 시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뭐가 하나 있어요? 파이가 있는 거죠. 그럼 얘는 결합각이 어쩌고저쩌고 다 떠나서 그냥 뭐예요? 평면구조예요. 다음에 이거 무슨 혼성이겠어요, 여러분? 얘랑 같아요. 방향이 두 군데. sp 혼성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산소. 이거 뭘까요? 무슨 혼성? sp3예요, 이것도 역시. 공유만 보지 마시고 비공유까지 네 군데 방향이 있잖아요. 얘는 뭘까요, 여러분? 그렇죠. sp2 혼성이에요. 세 방향이니까. 비공유까지 치는 거예요. 결합각을 빼야 때. sp3 혼성. 이해 갔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불린다는 것만 알고 넘어가세요. 나중에 대학 가면 더 자세히 배우시고. 그래서 이걸로 가지고 결합을 하다 보면 밑에 있는 게 해석된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물 분자를 봐요. H2O라는 물 분자를 구조식으로 쓰고 싶다. 그러면 루이스 구조식으로 쓰게 되면 좀 편한데 중심 원자가 돼야 되잖아요. 화합물을 만들 중심 원자가 필요한데 중심 원자에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 아래 첨자가 작든지 차수가 크든지. 산소, 수소 중엔 당연히 산소가 중심 원자가 될 거고요. 거기에 여러분 산소는 일단 뭐가 있어요?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이 두 쌍이 있단 말이야. 그럼 수소는 두 군데에서 결합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것을 전자 정식으로 바꾸면 선 하나를 전자 선으로 찍어줍니다. 자, 이것이 루이스 전자 구조식이죠. 그럼 제가 이렇게 그립니다. 이건 무슨 모양이죠? 보호 전자 껍질 모양이 되는 거예요. 이건. 그러면 이 보호 전자 껍질은요, 봐요. 굳이 노란색 전자를 갖는 애를 설명을 안 해도 아, 이거 2주기구나, 16주기구나 알아요. 근데 이거는 막 이렇게 썼으니까 기호를 썼으니까 알지. 기호를 썼으니까 알지. 만약에 이것을 제가 이렇게 써버리면 몰라요. 누군지. Z는 누군지 알겠죠. 수소. 근데 X는 저게 황인지 산소인지 몰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보호 전자 껍질 모형이 좀 더 구체적이다. 여러분들 거기 써있는 거 다 보호 전자 껍질 모형이거든요. 공유 결합을 보호 전자 껍질 모형으로 보여준 거라고 지금. 알았어? 그러면 자, 우리 저기 가보자. 169쪽에 이중결합이 있는 곳을 한번 가볼게. 이중결합이 있는 건 이렇게 볼까? 얘들아, CO2를 보자. CO2. 중심 원자가 누구야? C야. 그럼 C는 껍질이 몇 개 있어? 하나, 두 개 있어. 그 다음에 O를 양쪽에 나눠야 되잖아. 내가 격가지 원소인데 O를 밖으로 놓을게. 2주기니까 이렇게 쓸 수 있어. 얘도 2주기니까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럼 여기에 잘 봐라. 이렇게 써놓으면 중심 원자가 2주기 14주기라는 걸 알려주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바깥쪽에 이렇게 이러면 얘는 2주기 16쪽이라는 의미예요. 얘도 마찬가지겠지? 2주기 16쪽이야. 아, 그래서 얘는 이중결합을 하는구나. 내 중심탄소 보이니? 탄소. 무슨 혼성계들? sp 혼성. 양쪽으로 그냥 두 개가 바뀌었습니다. 이해가서? 그리고 평면이. 이런 거 정도? 알겠어요? 지금 거기 나와 있는 애들이 그거예요. 마지막 하나. 자, HCN, 치아나산이거든요. HCN 한번 볼게요. HCN입니다. 얘 중심 원자가 뭘까요? 당연히 탄소입니다. C. 잘했어요. 그 다음에 격가지로 이렇게 질소와 수소가 붙는데, 그럼 탄소 표현을 이렇게 한다고. 중심에 이렇게 2주기 14주 탄소를 표현해주고, 그 다음 바깥쪽에 이렇게. 그럼 오른쪽에 있는 2주기 15족 질소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라는 얘기예요? 1주기 1족 수소라는 얘기죠. 그럼 이 탄소, 중심탄소 무슨 혼성? sp 혼성.
여러분, 이 질소는 무슨 운동일까요? SP. 수소는 혼성할 필요 없어요. 전자 하나밖에 없으니까. 알겠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들의 결합 차수나 이런 것들을 지금 봤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왜 차수를 4개까지 탄소가 갔는지, 그리고 질소나 산소는 그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에서 결합을 하지 않고 왜 들뜨는지, 그거는 전자 구르기리 충돌 때문에 그래요. 충돌에서 재배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것들을 과학자들이 혼성 오비탈을 쉽게 설명하려고 sp3,2p로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럼 공유결합의 형성과 에너지 변화를 한번 보세요. 이거 이온결합을 보지 못한 친구는 이걸 보면 조금 이해가 더 쉬울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다못해 수소 또한 공유결합을 형성할 때 있잖아요. 두 비금속 원소 간 이걸로 결합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전기력이요, 전기력. 이걸로 결합을 합니다. 근데 전기력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인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반발력이 있어요, 여러분. 알겠어요? 인력과 반발력이 있다고요. 거기 정전기적 인력이라는 건 두 원자가 당기는 힘이에요. 두 원자가 전체적으로 당기는 힘. 근데 반발력은요, 두 원자의 핵과 핵, 전자군과 전자군이 밀어내는 힘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주요 힘은 원자 간에 당기는 힘이죠. 주요 힘은. 그래서 이 인력과 반발력이 동시에 작용한다는 거 명심합시다. 동시에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작용해서 원자들이 공유결합을 형성하는지를 자세하게 다룬 그래프예요. 또 하나 보세요, 여러분. 이 그래프 하나 봅시다. 이게 진행 방향이고요. 자, 여기가 에너지 준위로 나타내는 반응물이 진행했을 때의 에너지 변화를 보여주는 건데, 반응물이 누구냐? 수소 원자 두 개예요. 얘가 물질이 되는 거예요, H2. 그럼 여기 에너지를 생성물 에너지라고 그래요. 에너지 준. 그럼 여기를 반응물 에너지 준이라고 그래. 너희들이 봤을 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잖아. 그럼 우리 화학에서는 불안정해서 안정으로 간다고 그래. 그럼 그 차이만큼을 뭐 한다? 방출하죠. 에너지를 방출할 거 아니야, 에너지로. 이 에너지 방출하는 이 에너지가 바로 결합 에너지. 이걸 뭐라고 한다? 결합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그럼 반대로 끊는데 필요한 에너지, 이건 해리 에너지라고 그러거든. 둘은 똑같아요. 근데 명칭은 그냥 다 결합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이걸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냅니다. 거기 있는 데이터요. 여기가 핵간거리예요, 핵간거리. 두 원자 간 핵간거리 R을 넣습니다. R을 넣는 이유는 정전적 힘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R분의 Q, Q-라는 일반적인 정전적 인력을 표현하려고 쓰는 말이에요. 대신에 이건 아세요. 인력이 됐든 반발력이 됐든 거리가 가까워짐으로 인해서 어떻다? 세집니다, 둘 다. 세지는데, 요 세로축의 에너지 준위에 대한 말을 잘 해석을 하시라고. 0이 써있죠, 여기에. 핵간거리 0도 써있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들으세요. 여기부터 두 개의 수소 원자가 출발할 거거든. 출발해서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이 0이 누구냐? 이런 뜻이에요. 이 뜻이라고. 다시 말해서 이게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가 뭐냐? 요즘에 요게 생성물
에너지 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값이구나 라고 보면 돼요. 결국 보세요. 0부터 출발했으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값이 있겠죠. 이렇게 봐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해당하는 값이고 있겠죠. 자, 요 차이가 이거 나오거든요. 436. 쟤들의 에너지 준위는 얼마인지 모르는데 저기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우리가 뭐 헬스의 법칙이나 열량계를 통해 구해보면 436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써요. 마이너스 436. 이렇게. 결국 이 거리일 때 수소 물질 H2는 가장 이상적 결합을 한다. 근데 여기에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이 그림하고 여러분 이 그림은 뭐죠? 거리가 가까워짐으로 인해서 안정이면 불안정해져요. 불안정해지죠? 이게 누구의 에너지 변화냐면 반발력이에요.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라고 보시면 돼요. 왜요? 어차피 반발력도 전비적 인력인데 거리가 가까우면 세질 거 아니야. 그러면 이 공유 결합을 방해하는 거잖아. 튕겨내보내니까. 근데 이 그림은 어떻게 될까? 이 그림은 이건 인력에 의한 에너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그림을 이온 결합에서 봤듯이 똑같이 해석하시면 돼요. 이게 핵광거리라고 했을 때 요 지점이 이상적 거리다 라고 한다면 세로축 힘입니다. 힘은 가까울수록 세잖아요. 센데 이렇게 된다는 거죠. 반발력이죠. 이게 인력이에요. 이렇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거리보다 멀면 누가 우세하고 인력이 우세하고 가까워지면 반발력이 우세하는데 이걸 그래프상에서 직접 볼 수 있어요. 보세요. 요 그림하고 요 그림 두 개가 있다면 여기는 누구랑 비슷해요? 인력이랑 비슷하죠? 그럼 가까우면 얘는 누구랑 비슷해요? 반발력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요 두 개를 통해서 이쪽은 인력이 우세하고 이쪽은 반발력이 우세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수업의 패턴이 완전히 다르고 너랑 나랑만 하잖아요. 되지 않을까? 자니까. 알겠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자는 사람은 취급 안 해요. 일어나라 이런 말 안 합니다. 그냥 배제. 요걸로 뭘 알 수 있나 봐봐요. 여기가 74 피코미터라고 써 있을 거예요. 거기. 이 데이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먼저 수소, 원자, 반지름을 알아내야 돼요. 원래 원자 반지름이라는 건요. 핵간거리, 이때 단일결합이에요. 이게 수소는 단일결합을 하는 거니까 핵간거리 곱하기 2분의 1이거든요. 이게 수소 원자 반지름이야. 그러니까 74 피코미터에다가 2분의 1을 곱하면 이렇게 되는 이게 바로 누구다? 수소 원자 반지름이다 라는 거 하나 알아냈고, 두 번째 수소 H2의 결합 에너지, 얘를 끊어내는 데 필요한 결합 에너지가 이만큼이다 라는 걸 알아낸 거죠. 1몰다. 이 두 개의 자료를 이 데이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자, 공유 결합 물질의 특징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 공유 결합 물질은요, 원소와 화합물로 나뉘어질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요렇게 나눠야 돼요. 독립적 존재가 가능하느냐, 독립적 존재가 불가능하고 연속적으로 존재가 가능하느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독립적으로 존재 가능한 애들은 입자가 분자라는 입자예요. 분자. 얘는 그냥 계속해서 원자고. 그래서 힘이 뭐냐, 얘는 분자가 인력입니다. 그러니까 공유결합도 있고요, 분자가 인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얘는요 그냥 공유결합이에요. 그래서 끊어내는데 누가 더 쉬워요?
바로 제일 독립적 존재하는 분자들이 쉬워요. 이 물질을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 분자결정이라고 할 거예요. 이 아이는 공유결정이라고 할 거고요. 공유결정은 얼마 없어요. C. 그래서 뭐 다이아몬드라든가 흑연이 여기에 해당되고 SiO2 규산염이 여기에 해당되며 분자결정은 뭐 드라이아이스요. 승화성 물질이라고 하죠. 아이오딘이요. 나프탈렌, 그 다음 뭐 얼음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분자결정에 해당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두 개의 힘을 어떻게 구분할 건가 보세요. 분자결정의 힘. 일단 얼음을 예를 든다면 자 우리가 H2O를 볼게요. H2O는 이렇게 구조식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물 분자랑 결합을 할 시 이런 결합이 형성됩니다. 이런 결합. 우리는 요거를 뭐라고 부르죠? 요거를 공유결합이라고 불러요. 화학결합이요, 화학결합. 그럼 요거를 뭐라고 부를까요? 이걸 분자간 인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를 분해하면 화학변화예요, 화학변화. 이걸 분해하는 게 뭡니까? 수마산불, 수가산들, 수폭산업, 수이산이죠. 뭔 소리 알아요? 알아요? 얘를 끊어내는 건 뭐죠? 물리변화예요. 이거 끓는 점, 녹는 점이 여기에 있는데요. 이렇게. 결국은 위에 독립적 존재가 하는 분자들은 니은의 결합으로 결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끓는 점이라는 건 저게 끊어지는 거고요. 얘들한테 끓는 점, 녹는 점은 저 기억이 끊어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애들 보면 분자결정, 분자성 모체, 그 다음에 공유결정, 원자결정들은요 이런 가치가 차이가 있어서 둘의 공통점은 이겁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이 둘의 공통점, 공유결합 물질의 공통점은요 고체든 액체든 모두 전기 전도성이 없다예요. 물론 누구는 예외야? 흑연은 예외예요. 흑연은 연속적인 결합이긴 하지만 흑연 같은 경우는요 탄소 자체가 선이 몇 개 나와요. 보세요. 선이 몇 개 나옵니까 지금? 3개가 나오잖아. 원래 탄소는 몇 개의 결합체가 갖고 있어요? 4개잖아. 그럼 하나가 논다는 거야. 논다. 그럼 이것들이 판 모양으로 되어 있다는 거. 판 모양. 이렇게 판 모양. 전자가 왔다 갔다 움직인단 말이야. 움직인다. 왔다 갔다. 얘는 전도성이 있어. 그 탄소 막대가 전기 분해를 많이 쓰잖아. 그죠? 흑연. 그러면 그래도 고체 액체 때 전도성이 없다. 그 다음 녹는염, 끓는염은 누가 훨씬 높다? 원자결정. 공유결합인 이거 원자결정 봐세요. 공유결정, 원자결정이라고 부르는데 이 원자결정이 훨씬 높아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유결합의 어떤 성질에 대한 것을 다 봤는데 요거 하나는 알아둡시다. 얘들아, 수용액에서 전류를 통할 수는 있어요. 명심하세요. 이 공유결합 물질이라도 분자라도 수용액에서 전류를 통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봐요. 수용액의 전도성에서는요 있는 애들이 누구냐? 이런 애들. 아레니우스 산, 염산, 황산, 질산, 아세트산. 그 다음에 얘예요. 아레니우스 염기로는 설명이 안 되지만 그 암모늄, 수산화암모늄 같은 경우는 물이 녹아서 전류를 통하잖아요. 이런 애들은 수용액의 전기 전도성은 존재할 수 있어요. 이것들을 구분하는 건 뒤에서 배울 겁니다. 자, 이제 171쪽을 보시죠. 1번 공유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는 겁니다. 1번 비금속들 원자들 사이에 전자를 주고받아 이루어지는 결합이다. 여러분 주고받는 게 아니라 공유하는 거예요. X.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1, 2, 3번 간과하고 가지 말아니 이런 거 틀려갖고 점수 떨어진다. 2번 원자들이 공유결합을 형성하면 비활성기체와 같은 안정한 전자배치를 이룹니다. 맞아요. 자,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쌍을 공유전자쌍이라고 부르고요. 참여하지 않는 애를 비공유전자쌍이라고 부릅니다.
두 원자 사이에 항상 한 개의 전자쌍을 공유한다. 두 개, 세 개. 삼중결합까지 가능합니다. X. 두 번째, 물 분자 결합 모형을 보여줬는데, 자,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가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려면 수소 원자는 전자 한 개를 받아야 되고, 산소 원자는 전자 두 개랑 결합해야 돼요. 그래서 수소 원자가 두 개 필요한 거죠. 두 번째, 물 분자에는 공유 전자쌍이 두 쌍이 있고요. 비공유가 두 쌍이 있는 것입니다. 물 분자에서 수소는 누구의 전자 배치에 따른 거라고? 1류. 산소는요? 네온이요. 세 번째, 이중결합이 있는 물질과 삼중결합이 있는 물질을 고른다면 4321만 기억하면 돼요. 4321. 그 중에 기억 N2 누굽니까? 삼중결합이죠. 삼중결합 쪽에 쓰시고, 니온 O2 이중결합이 있고, HF는 단일입니다. 이건 탈락. HCN 삼중결합이 있어요. C하고 N 사이에. CO2 이중결합이 있고요. CH4는 단일만 있습니다. 그래서 삼중이 기억과 리온, 이중이 니은과 니은이 정답인데, 질문 하나 합시다. 기억에서 비읍 중에 비공유 전자쌍이 제일 많은 문자가 누구예요? 비공유 전자쌍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누구예요? 제일 많은 애가 니은 몇 쌍? 니은이. 야, 5가 비공유 몇 쌍 있었어? 그런데 5 2잖아. 몇 쌍? 그래. 그럼 미음은? 1쌍이지. 똑같이 CO2니까 걔들이 제일 많다고. 기억은 몇 쌍 있어? 2쌍 있겠지. N은 한 쌍 있으니까. 그럼 디귿은 3쌍 있겠지. 플로린에 3쌍 있으니까. 리을은 한 쌍이죠. 질소에만 있으니까. 비읍은 없죠. 이런 거라고. 이해했어요? 4번, 수소 분자가 생성될 때 원자핵 사이의 거리에 따른 에너지 변화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어디서 결합해요? B에서 결합하는 거야. B에서. 그럼 A, C, D는 뭘 말하는 거냐고? A는 반발력이 우세한 지점이라고 보면 돼요. C, D는 인력이 우세한 지점이라고 보면 돼요. 자, A, D 중 공유 결합이 형성되는 위치는 B가 정답이고, 자, 수소 분자 결합 길이는 뭐라고 봐야 돼요? 74 피코미터예요. 결합 에너지는요? 436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다음 5번, 드라이아이스와 IUD는 분자 결정이고 흑연과 석영은 공유 결정이다. 정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흑연과 석영을 분자라고 부르지 않아요. 다음 두 번째, 분자 사이 인력이 강함으로 농력 분량이 높다.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분자쌍 결합은 물리 변화예요. 근데 나머지 하다못해 금속 결합도 화학 결합이거든요. 제일 약해요, 애들이.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승이 없고 액체에서도 없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X입니다. 자, 페이지 172쪽. 자, 이제 금속 결합입니다. 자, 금속 결합 또한 여기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관심 있게 봅시다. 이번밖에 안 나옵니다. 자, 금속 결합이 무엇인가? 일단 여러분, 금속 결합의 특징. 100% 뭐다? 원소로 존재해요. 어떤 원소로 존재하는가 봤더니 이런 형태. 누구랑 다르죠? 공유결합 물질의 원소와 다르잖아요. 아래 점자에 있는 애들이랑. 그럼 금속결합은 원소로 존재하기 때문에 화합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금속만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얘들의 힘을 봤더니 어떤 힘인가 봤더니 중심 금속이니까 양이온과 누구? 자유전자가 정전기적 인력이더라. 자, 여기서 물리하고 있는 친구 손들어. 솔직하게 물리 자기 하고 있다. 잘했어. 자, 물리학에 대해서 잠깐 질문. 얘들아, 우리는 화학을 배울 때 원자 하나만 배우잖아. 근데 물질은 그 원자들의 집합체지. 그럼 금속도 나트륨은 나트륨이 여러 개가 일정 규칙적인 배열로 서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들은 전자를 11개씩 갖고 껍질도 3개 이상을 갖는단 말이야. 전자 껍질을. 근데 이것들이 겹쳐지게 되지. 아니야. 겹칠 수가 없다는 거지.
에너지 준위가 동일한 오비탈은 있을 수가 없다. 이게 파울리 베타 규칙이에요. 그러다 보면 틈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 응? 무슨 말이냐? 봐라. 1껍질은 별거 아닌데 2껍질, 3껍질로 갈수록 에너지 껍질은 나뉘어져. 하다못해 봐라. 이 껍질은 ES 있고 EP 있잖아. 3껍질은 3S, 3P, 3B야. 그럼 금속 정도 되잖아. 더군다나 4주기, 5주기로 넘어가는 부분 되면 디오비탈의 존재가 꽉 차 있어. 그러면 3껍질 넘어가면 원래는 봐라. 원래는 우리가 그 전자껍질을 보면 N은 3, N은 4 간격 딱 벌어져 있잖아. 근데 다전자에서는 3이 미세하게 나뉘어져 있어. 4도 미세하게 나눠져 있고. 그렇다면 이 3에서 4로 올라갈 수 있는 경우 수가 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원자들이 많아져 버리면 그 사이가 더 좁아져. 딴 것들이 막 포개져도. 알겠어?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랑 똑같아. 내가 저기서 저기까지 가는데 돌멩이가 2개밖에 없어.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알았어? 근데 내가 말고 다른 사람이 많아지잖아. 나랑 나 같은 애들 많으면 그 사이에 돌멩이가 많이 끼는 거야, 사이에. 그거 넘어가기 쉬워지는 거지. 그래서 바깥쪽 이런 전자껍질이 뭉치게 되면 하나의 띠처럼 보이잖아. 그걸 뭐라고 그러지? 에너지띠라고 합니다. 에너지띠. 이 에너지띠는 원자 핵으로부터 뭐를 좀 두꺼워져. 자, 그럼 바닥 상태에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에너지띠를 뭐라고 한다? 원자값이라고 하잖아. 근데 금속은 바로 위에 전도띠가 붙어 있어. 거기로 전자가 나가버리면 걔가 무슨 전자야? 자유전자인 거야. 바로 금속 결합은 그 자유전자와 중심양이온이라고 해요. 왜? 선생님, 금속은 중성 원자잖아요. 근데 왜 중심양이온일까요? 전자가 하도 샤도라니까 금속이 있잖아요. 11번 나트륨 입장에서는 최각의 자유전자가 하나 돌겠지. 근데 금이 나한테 속히지 않아. 이게 막 돌아다니는 거야. 빠져나가면 플러스 돼. 이씨, 어디 갔어? 그러다가, 여기 있네. 그럼 다시, 있지. 그러다가, 어디 갔어? 근데 여기서, 여기 있네. 그러니까 혼자 막 돌아다니는 거야, 얘가 막. 저쪽에 힘세면 저를 끌려갔다. 저쪽 힘세면 이를 끌려갔다. 그러니까 중심에 좀 플러스 됐다. 원자도 딱 플러스 됐다. 그러니까 중심 양면이라고 그러거든. 그럼 얘들은 앞에서 배웠던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의 원리가 좀 달라. 앞에 애들은 안정한 전자 배치를 위해서 버리거나 혹은 공유배 뭐 이런 식인데 얘는 아무것도 안 나거든요. 그래서 얘들은 잘 안 나와 시험에. 그럼 우리는 뭐만 알면 되느냐? 이온결합과 차이점만 알면 돼. 봐봐. 이렇게 원자 결정으로 이런 표현을 한다. 봐라. 이렇게 쓰면 이게 누구다 이게? 양이온이야 양이온. 그것도 중심 양이온. 그런데 전자를 내가 이렇게 그렸어요. 최각의 전자가 하나 있는 거야. 1족이라는 거지. 근데 내가 이렇게 그렸어. 그럼 뭐야 이거? 2족이야. 중심 양형은 하나당 자연자가 2개씩이니까. 근데 이것들이 막 지멋대로 움직인다는 거지. 막 지멋대로 움직여. 지멋대로. 그치. 근데 여기다가 전기장이나 자기장을 걸어주면 누구만 움직인다? 저 자유전자만 움직여. 중심 양형은 안 움직여. 다시 전기장, 자기장에서 중심 양형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안 움직여. 부동! 움직이지 않는다고. 근데 전자는 어때? 움직인다. 얘는 움직인다. 플러스로 향하고 그 다음에 로렌츠의 힘이라고 하거든. 실제로 이들 안 배웠지? 전기장하고 누군가니 도선에 있는 전자가 받는 힘이야. 필름의 운동을 특이해서 그게 로렌츠 힘인데 그것 때문에 도선 막대기가 움직이거든. 니네 뭐 U자 자석에다 놨더니 뭐 잘 봐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전자가 움직여서 그런 거거든. 그러면 얘가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고 봐라. 외력을 가하거나 녹용이 되면 녹는다는 얘기야. 그럼 얘도 움직여. 계속 움직이겠지. 얘는 계속 움직이겠지. 알겠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게 시험에 나오는 거야. 중심 양이온이 전기장 자기장에서 움직이지 않지만 외력을 가하면 좀 멀어질 수 있고 녹여도 약간 멀어질 수 있다. 알았어요? 그거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금속
결합은 어떻게 전기의 밀력이니까 금속 결합력은 이렇게 보잖아요. 보세요. 금속 결합력은 얼 제곱에 이렇게 표현되니까 어차피 Q 하나는 누구고요? 중심 양전할 거고 맞지? Q 하나는 Q 프라임 하나는 누굴 거야? 그럼 마이너스 1이에요. 자유전자니까. 그럼 무슨 말이냐? 봅시다. 얘는 중심 양전하고 다 플러스 1일 거 아니야. 1중이니까. 누가 결합력이 클까요? 자유전자가 거리가 가까운 이쪽으로 가까워 작을수록 결합력이 크면 녹는 점이 어떻다? 높다. 이게 저 얼에 의한 거예요. 얼. 왜? 우리가 화학에서 배웠잖아. 리튬이 반지름이 작다는 거죠. 그러면 얘보다는 얘가 세겠죠. 왜? 이건 전하예요. 플러스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세다고. 얘가 여기로 갈수록 세는데 얘는 갈수록 결합력이 세다고요. 왜요? Q 값이 커지니까요. 왜 녹는 점이 어떻다? 커진다. 그래서 1족보다는 2족이 좀 커요. 녹는 점이. 자, 이제 금속 결합물질의 특징을 한번 봅시다. 자, 특징 첫 번째. 그래도 분자가 이력보다 세요. 그래서 녹는 점, 끓는 점이 비교적 높다 이렇게 불러요.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 그냥 높다 이렇게만 높다. 자, 두 번째 전기 전도성과 열 전도성이 좋다. 그래서 누구 때문에 이렇게 좋냐 이거죠. 자연전자. 세 번째, 고유한 뭐가 있다? 광택이 있다. 고유한 광택이 있다. 누구 때문에? 자연전자. 산란하니까. 네 번째, 외력을 가할 시 전성과 연성이 좋다. 여기서 전성이 뭐라고? 퍼짐성이에요. 연성은 뭐죠? 뽑힘성이에요. 참 잔인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원이 유연성 좋아요? 연성이 안 좋은 거죠. 우리 원이 전성 좋아요? 잘안 퍼집니다. 다이어트 중에 난단한 거죠. 그 전성이 나오면 여러분들 배고프죠? 해물파전 어때요? 별로예요. 녹두죠? 감자전 또 거기 땡기는 거야. 김치전 어때요? 넓게 피는 걸 전성. 알겠습니까? 입만 만드시고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들이 지금 나오는 이것들 있잖아요. 이것들이 다 뭐 때문에 그렇다? 자연전자 때문에 그렇다만 알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제 페이지 173쪽 마지막입니다. 자, 화학결합과 물질의 성질인데 여러분, 여기서는 지금 결정의 특징을 지금 배우는 건데, 얘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결정 몇 개 배웁니까? 자, 이온 결정, 분자 결정, 공유 결정, 금속 결정, 이 4개 배워요. 이 4개를 어떻게 구분할 거냐? 첫 번째, 전기 전도성으로 구분하세요. 자, 봅시다. 전기 전도성으로 구분을 하게 되면, 잘 봐요. 고체, 액체 써놓고요. 먼저 금속 결정은 어떻다? 이게 금속 결정입니다. 구분 하나 했어요. 이온 결정은 어떻다? 이온 결정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2개 구분해냈어요. 자, 분자 결정이나
원자 결정 혹은 공유 결정들은요 모두 이래요. 그래서 이 애들을 먼저 구분하세요. 먼저. 자, 두 번째 이걸로 구분하시면 돼요. 원자 결정, 분자 결정을 보시면 누가 더 크다? 원자 결정이 훨씬 높아요. 얘는 뭐 영하 180도 뭐 이런데 얘는 원자 결정은 뭐 3890 막 이래요. 이렇게 세 개 구분하는 거. 두 개만 구분하시면 돼요. 알겠지? 근데 원자 결정이든 분자 결정이든 다 같이 공유결합 물질인 건 명심하시고. 됐습니까? 그게 173쪽 아래에 있어요. 거기 화학결합의 종류에 따른 물질의 성질을 보이죠? 먼저 염화나트륨에는 이 고체는 없고 액체는 있다. 이거 이온결정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밑에 산화칼슘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설탕 없다요. 공유결합 물질이고 다이아몬드 없다니까 역시 공유결합 물질인데 녹는점이 어디가 나올까요? 4440도씩 와 얘가 원자 결정이구나 라고 찾는 거라고. 마지막 알루미늄 둘 다 있죠? 그래서 알루미늄 금속 결정 고체일 때 없고 액체일 때 있는 염화나트륨이나 산화칼슘 이런 애들은 이온 결정, 나머지는 녹는점이 높은 다이아몬드가 원자 결정, 낮은 설탕이 분자 결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요렇게. 자, 페이지 174쪽 보시죠. 자, 먼저 1번 가의 이름을 쓰세요. 자유전자요. 가 자유전자입니다. 다음 2번 금속 결합은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이요. 양아치 문제예요. 그죠? 반발력이 이렇게 나왔네요. X입니다. 금속이 연성과 전성을 나타내는 까닭은 가각 결합을 유지시키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유전자 때문에. 다음 금속의 전원장치를 이용해서 금속 양이온은 플러스 극적으로 너무 안 움직인다고 X입니다. 금속이 전기, 전도성을 띠는 것 또한 자유전자 때문이죠. 세 번째, 우리 주위에 다양하게 이용되는데 알루미늄 포획 전성입니다. 넓게 퍼지는 현상. 구리 전선 연성이죠. 꼽히는 거. 네 번째, 고체 상태, 액체 상태에서 전기의 전도성은 있습니다. 금속 결정의 특징이에요. 외부의 힘에 의해서 변형이 되어도 결합은 그대로 맞습니다. 얇게 펴져도 길게 드러나도 성질은 그대로예요. 그 다음에 3번 당연하죠. 자유전자 때문에 열전도성이 있는 것이고요. 네 번째,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대체로 높은 가격은 둘의 금속 결합요. 정전기적이에요. 금속 결합. 그래서 X입니다. 이온 결합은 이게 뭡니까? 5번. 자, 불이 어디로 갈래? 금속 결합. 그지? 100% 원소니까. 염화수소 금속 없잖아. 공유 결합. 맞지? 다이아몬드 금속 없잖아. 공유 결합. 산화 마그네슘 금속 있잖아. 화합물이잖아. 이온 결합으로 가시죠. 6번. 고체 상태에서 염화나트륨 전기 전송 없죠. 마그네슘만 있고요. 금속 결정이니까. 액체 상태에 염화나트륨 있다가 정답이죠. 동그라미 기억 있답니다. 설탕은 계속 없다요. 없다. 마그네슘 있다죠. 걔는 언제든 있다. 수용액 염화나트륨이 있다. 설탕은 없죠. 그런데 염화수나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 알겠죠? 오케이. 자, 이제 테스트 볼게요.